유일한 취미라고 하면은 그에게는 게임이 있었어요. 와우라고 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해서 블리자드에서 만든 건데 암호화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중앙화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게 해줬던 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아나운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까 궁금한데,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이벤트가 있었죠. 무슨 이벤트예요? 가상화폐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더리움이 드디어 ETF 승인을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제가 이 주제를 그러니까요. 신이 내려지는. 뭔가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 오늘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며칠 전에 지원도 알아봐 이랬는데. 그래서 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도 몇 번 오신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를 좀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이 승인돼서 그 소식 짧게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인물이 누구인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이 됐습니다.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에릭 발추너스라고 하나요? 그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Boom! Approved라고 하면서 따단! 이게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The SEC just approved Spot Ethereum ETF. What a time of events.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벤트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또한 가상화폐의 애널리스트 중 하나인데 네네. 같이 두 분이 애널리스트죠. 같이 근데 친한 거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맨날 리트윗하고 그래요. 둘이. 되게 웃겨요. 얘네들을 보면은 그 블룸버그에서 사실상 그 가상화폐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유명한 사람 2명이 근데 둘 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같이 아마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야야야 이거 해. 그럼 말해도 되는 거를 트위터에다가 꼭 형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얘기한 걸 보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What a turn of events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딱 하고 일어났고 그게 진짜 일어났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상장 승인이 과연 될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될까가 아니고 안 된다가 거의 100%였었어요. 그것도 한 일주일도 안 돼요. 이번 주에 갑자기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승인이 되면서 그 이벤트에 대한 방향성 또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맥락에서 써줬습니다. 그 단어를. 이더리움 현물 ETF들의 SEC 승인 받을 날짜들을 한번 쭉 적어봤는데 네네. 이게 예정되어 있던 거고요. 오늘 승인된 게 8개사 ETF 승인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예정되어 있던 애들보다도 좀 더 빠르게 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몇몇 안 되고 지금 8개사들이 ETF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더리움 저 ETF 신청하려고요 라고 손을 들면 그 신청한 이후로 언제까지는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정해줘야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이 사실은 이제 오늘이었던 거고 바네크 여기는 보니까 이더리움 그 광고도 벌써 올라왔던데. 근데 광고 문구가 이거더라고요. Enter the Ether. Enter the Ether. 또 말 만들어가지고 또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되는 승인 날짜보다도 빨라진 ETF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서 CNBC 기사 보면은 키포인트 3개가 있고요. 첫 번째 줄에 The decision comes less than 6 months. After the SEC approved Bitcoin ETF.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6개월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이더리움까지 승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도 안 됐는데. 4개월 만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번에 미국의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를 향한 입장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됐다 결국은 라는 이야기고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에릭이 그래서 처음에 자신의 X에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사실은 75%까지 높아졌다라고 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트윗을 보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될 것 달린다. 같다.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글을 관련해서. 다만 거래가 되는 건 바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으로 미국의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SEC로부터 S1이라고 해서 증권 신고서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어허. amendment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 네네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this is just 19B-4 approval. 지금은 아하. 그냥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식으로 미국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증권 신고서까지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냐? 19-4 공식 심사 요청서만 승인이 된 거고요. 통상적으로 S1 승인은 3개월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이번에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한 하반기쯤에 거래를 시작할 길이 열릴 것 같다라는 보도도 함께 냈습니다.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를 요청한다고 해서 결정이 변경되는 거는 또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이게 끝까지 승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승인은 됩니다. 끝났고 하지만 이게 막상 거래가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나중에 시작할 거야. 어차피 맞아요. 되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블룸버그의 기사도 한번 여기 보시면요. 네네네. SEC opens the door. 이번에 문을 SEC가 열었어요. 맞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For either ETF in big crypto victory. 이번에 가상화폐 시장의 승리 속에서 이제 이더리움 또한 거기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기사에서 나오기를 뭐 젊은 유권자층을 잡기 위해서 가상화폐의 이런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도 하나의 추측 중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 이번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았던 추측 중 하나였거든요. 네네. 정치적인 게 엮여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SEC라는 곳은요, 그 좀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이다 이래버리면은 야 너 증권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켜요. 막 공시도 해야 되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복잡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여부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됐고 SEC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해주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야 이번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근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에릭 발추나스 이 사람이 75%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점점 정치적으로 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추정컨대는 얼마 전에 그 아나운서님도 소개해 주셨던 블랙락의 그쵸. 레리 핑크 이 사람 또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뒤에서 바이든한테 이번에 대선 나간데 돈 많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좀 빨리 사업 좀 해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비트코인으로는 안 돼. 이더리움 좀 해줘. 시장 좀 더 키워라. 뭐 지금 지지율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 돈 없어도 돼?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바이든도 지금 떨어지는 거 맞긴 한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좀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게리 겐슬러한테 전화해가지고 겐슬러 야 좀 해줘라 좀 막 이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완전 그냥 추측입니다. 맞아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왜냐면은 블랙락이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ETF 하나만 가지고는 뭐가 장사가 안 되거든요. 이걸 넣어야 이걸 2분의 1 섞어도 보고 뭐 또 해보고 또 하나 나와야 뭐가 되고 하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 과정이 분명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그 제가 이제 연준 이사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달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자꾸 막 비트코인하고 이런 애들이 달러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많이 저렇게 부채가 저렇게 많아서 되겠니?부터 시작해서 그쵸. 근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던 크리스토퍼 월러가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거 우리 지금 이대로 가다가 달러가 조금 이런 느낌에 우리 연준에서도 이거 잘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와러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맞아요.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위상까지 위협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완전 이제 그 저의 이제 내피셜이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연준도 알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디까지 부풀어질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 이더리움 처음 만든 사람 누구냐? 그쵸. 이거 누군데 이렇게 대단한 거,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네. 누구죠?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네. 하면서 하는 분인데,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부테린이 카페에서 커피를 막 즐기면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뭐 길을 걷는 모습도 공유가 되고 있고, 네. 한 곳에서 커피를 뭐 4잔씩이나 마시고 있어서 역시 부자는 달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옆에 보시면. 네. 근데 이분은 볼 때마다 의문인 게 돈도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마르고 없어 보이시는지 점점점 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한번 오셨을 때 네. 길거리 지나는데 딱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도 엄청 많은데 이게 마른 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없어 보이냐? 보이죠? 없어 열심히 보이냐? 잘 걸어 다니셔요. 그리고 네. 그래서 부테린이 2018년 포브스가 발표했던 이 전 세계 암호화폐 부자 순위 18위에 이름을 올렸다가 2021년 이더리움 가치 상승으로 최연소 암호화폐 억만장자가 된 인물입니다. 1994년에 태어났고요. 94년생이에요. 네. 야.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때 찾아온 거였어요. 추정을 하길 이제 뭐 4조 원 이상 넘는 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주변에 뭐 경호원 하나 없이 홀로 판교를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암호화폐 이야기를 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그중 한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도 있고 이오스 창시자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이분이 이제 드디어 나왔군요. 네, 2014년에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마크 저커버그를 제치고도 이분이 수상을 했었거든요. 신인상을, 신기술 분야의 노벨상을.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인물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유년 시절 범상치가 않아요. 국적이 러시아랑 캐나다고요. 어허. 1994년 1월 31일 날 태어났습니다. 음. 러시아 콜룸나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서도 막 반팔도 입고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찾은 건데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고 나서 목격된 짤이 이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늘 모습이에요. 이건 한번 볼까요? 몇 시간 전에 이게 뭐야? 스파이더맨 같아요, 약간. 아니 근데 진짜 마르고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항상. 걸음걸이도 뭔가 이게 부자들이 걷는 이렇게 위품 있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급해 보여요. 뭐 하는 거 뭔가. 보면서 이렇게 가는. 비탈릭 부테린의 어머니는 아멜렌이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디미트리 부테린.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던 인물이고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이번에 직장 문제로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캐나다 이민길로 향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똑똑해 라고 하는 것처럼 학교에 입학해서 또래 친구들이 구문을 막 배울 때 비탈릭은 뭐를 공부했을지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코딩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 유년 시절에 부테린은 따돌림을 받았어요. 항상 천재들은 따돌림을 받네요. 일론 머스크도 그때 저희도 그랬었는데. 그거라도 해야죠. 너무 천재를 신이 모든 걸 다 주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약간 이상한 부류의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인터뷰에 보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재 프로그램에 편성이 됐었고 애들이 공놀이 할 때 코딩을 했고 5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요. 5개 국어를? 지금까지 공개된 그의 미취학 아동 시절의 사진들을 보면 다 집에서 컴퓨터 앞에 있는 사진들 뿐입니다. 그러면 6개 국어를 하는 거네요. 기계어까지 포함해서. 기계어까지, 그렇죠. 이제 AI어까지 해서. 지금도 사실 일부러 영어로 된 영화 대신에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된 영화를 즐겨본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학습 효과를 갖는다고 해요.
아멜린, 비탈릭의 엄마죠. 블록체인을 아들 비탈릭 부테린을 통해서 처음 배웠고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비트코인 매거진에 기고를 하면서 엄마에게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비탈릭이 인생에서 프로그래밍, 이 암호화폐 수학뿐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웠고 좀 생산적이었던 시절이 언제였나 보니까 고등학교 때였대요. 토론토 사립학교에 다녔고요. 아벨라르 스쿨에서 4년을 보냈는데 배움이 사실상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됐던 계기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와중에 유일한 취미라고 하면은 그에게는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이 바로 남자분들, 여자분들 게임 좋아하실 수 있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게임도 많이 하죠, 어렸을 때는. 근데 와우라고 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해서 블리자드에서 만든 건데 암호화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한데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중앙화된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게 해줬던 계기입니다. 자신이 엄청 아끼던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캐릭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한순간에 이 기능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키워왔던 기능인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은 게임 속에서 그러면은 내 캐릭터는 한순간에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매일 밤을 울어요. 네네. 아니 좀 뭔가 짠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캐릭터의 낙이었는데 매일 밤 울다가 아빠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짠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탈중앙화 서비스가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중앙화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게임 못 해먹겠다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그 되게 웃을 일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그 나름대로 이제 시련을 겪은 거죠. 그렇죠. 내가 애지중지하고 열심히 했던 게 날라갔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봤더니 이 중앙에서 저기 관리하는 놈 저놈이 하나 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거고 그때 느낀 슬픔과 시련과 아픔이 사실은 그러면 중앙화된 게 문제가 있으니까 탈중앙화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더리움을 만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슬픔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게임이에요. 게임. 근데 부테린이 2011년에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그래서 처음 접하게 시키거든요.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고 붕괴할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처음에는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부테린이 여러 번 아빠가 권유를 하고 그때부터 조금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중앙 권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거를 더 관심 있게 흥미롭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근데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워털루 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막 걸어 다니다가 옆에 복도에 공고를 하나 어느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비탈릭 부테린은 비트코인에 엄청 빠져 있었고요. 직접 채굴도 하고 매수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좀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공고를 보고 공고가 비트코인 위클리라는 블로그였는데 이 위클리라는 블로그에서 시간당 1.5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거기 안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글을 쓰는 일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행운이 찾아오는데 비트코인 매거진을 설립했던 미하이 알리시에가 부테린에게 그러면서 연락을 취합니다. 이 블로그를 본 거고요.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로서는 문을 닫게 되고 망했지만 이 블로그를 계속해서 지켜봤던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가 이제 이 친구에게 연락을 취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수당으로 5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블로그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필을 했고 그런데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암호화폐가 더 흥미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필을 하고 글을 써내려가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롭다라는 것을 느껴서 더 여기에 빠져들었는데 이때 보면은 매주 30시간씩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몰두를 했고요. 30시간이면 와.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대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암호화폐 프로젝트까지 하려면은 시간이 역부족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쭉 지켜보다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탈릭, 만약에 너가 지금 이대로 졸업을 하면은 안정적인 직장이 너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면 세상 밖에는 더 큰 가능성이 아직 많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한번 아버지를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네, 아버지는 좀 달라요. 말은 비탈릭과는 달리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한 모습이고요. 튼튼한, 좀 영상으로 보시면 더 잘 체감이 되실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등치가 훨씬 크네요. 훨씬 커요. 혼자 다 드신 것 같아요. 아들이랑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너무 비교되는데 네. 이 조언으로 비탈릭은 용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 중퇴를 하고요. 리플 인턴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고 이 리플 인턴십을 포기한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 수익을 냈잖아요. 어쨌든 채굴을 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LA, 샌프란시스코, 런던, 암스테르담 등 세계 각지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로 합니다. 네. 다른 개발자와 달리 암호화폐 종합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2013년 말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부테리는 백서를 작성했고 이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백서를 완성한 뒤에 동료들에게 이거를 공유했어요. 이 소식이 정말 빠르게 퍼졌고 한 30명의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부테릭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아하. 이때 당시 비테릭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어요? 19살입니다. 와, 그랬구나. 이 모든 게 다 19살 안에 미뤄진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였다고요? 이게 한 2013년 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2013년. 네.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신입생 약간 이때 느낌이죠? 근데 저는 약간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블로그였어요, 그죠? 네.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이 블로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블로그를 맞아. 시작한 것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도 블로그부터 시작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효석 아카데미도 블로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저의 생각들을 적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게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블로그를 쓴 것이 어떻게 비탈릭 부테린에게 도움이 됐을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네트워크인데 이 글을 씀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또 얻었던 거죠. 두 번째가 비트코인을 돈으로 받았다며 5개. 그거 지금 있으면 5억이야. 어쨌든 물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보상은 그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블로그를 쓰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크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5개 해봐야 얼마 되지 그렇죠.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본인 스스로 생각이 계속 정리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쓰면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알아들 수 있게 쓰는 것 자체가 본인의 성장에 엄청 절대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침마다 글을 쓸 때마다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생각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쓰는 것이 그리고 어떤 내 아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박지원 아나운서님도 얼마 전에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이제 네. 정말 작게 조금씩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리를 하고 있는데 뉴욕장 마감을 네. 한번 저도 이렇게 부테린, 제2의 부테린이 한번 돼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박더리움 뭐 이런 거 나올지. 네. 박더리움을 위해서 네. 박더리움은 어떻게 탄생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이 사람의 다음 행보를 한번 보면은요. 네. 백서 발간 이후에 사용화를 위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2013년에 이더리움 재단을 설립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인재들이 또 한 번 모이게 됩니다.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소개를 위해서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이 이더리움 핵심 구성원들이 현실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랫폼 자금 개발을 위해서 ICO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 역대 가장 큰 투자액이 모였던 거고요. 와, 그래요. 총 3만 1,000 비트코인이 모였는데 당시에 한 1,800만 달러, 당시에는 최대 자금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그의 이더리움 팀은 이더리움 재단을 그래서 설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15년에 이더리움 최초의 공개 버전 프론티어가 출시가 돼요.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충분히 이게 안정적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홈스테드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다음 해, 그러니까 2016년에 공식적으로 첫 버전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무렵 당시에 이더리움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활성 노드 수가 5,100개에 달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활성 노드 수가 한 6,000개였다라는 거를 고려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여기서 이 노드라는 게 노드는 컴퓨터 과학에 쓰이는 기초적인 단위인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시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활성화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출시 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MS랑 IBM 같은 정말 큰 대기업들이 이미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협업을 위해서 비탈릭 그리고 팀에게 직접적으로 접근을 많이들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주소에만 이더리움 33.5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2021년 5월쯤에는 1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조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2021년에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으로 백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가 인터뷰를 한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샘 알트먼 생각이 났고 그와는 좀 되게 대조된다라는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요? 뭐 왜 비슷한 약간 생긴 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형태가 그죠? 그렇죠. 이런 형을 뭐 공룡형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좀 약간 그 느낌이 그죠? ET형 같은. ET형인가요? ET형. 추파추스형. 그러게, 네. 이게 부테리는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부테리는 커뮤니티가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탄력성을 더욱더 키워야 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샘 알트먼은 오히려 자기가 독식하고 자기가 더 키워나가기를 원하는 반면에 비탈릭 부테리는 오히려 이거를 좀 더 분산시키고 큰 욕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서 저는 오히려 호감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네요. 그건 아니고. 네. 그리고 많은 자선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 아래 네. 한번 정리를 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류의 안전한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곳에서도 자선 활동 기부를 하고 있고 노화 극복 기술을 위해서도 좀 도와주고 있고 난민 쪽으로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네. 이분이 아니죠. 저보다 한참 어린데. 네. 94년생이면. 아,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해도 되겠네, 만나면. 친구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좀 한참 어린 친구지만 참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냈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대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처음에 내가 이거 만든 거는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들었지 내가 중앙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만든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더 없어 보이고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친근하기도 하면서도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그런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19살에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더리움 처음으로 ETF 승인받는 두 번째 암호화폐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분이 그 이더리움 이제 재단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뭐 다툼이나 권력 다툼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분이 CEO가 되는데 그 이유도 비영리 재단이 돼야 된다 아니면 이익 추구 재단이 돼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비영리 재단이 돼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분이 CEO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참 되게 생각할 거리를 의외로 많이 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오늘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 근데 이제 사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어서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이 좀 더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나왔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